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정맥류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치질이나 대장질환, 갑상선, 축농증, 담석, 화상치료, 맹장 등 외과 질환 관련해서 이상 증상 또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지 정맥류? 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맥의 대부분 이제 육안적으로는 파랗게 피부 밑에 보이는 게 대부분 정맥인데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꾸불꾸불해지면서 이게 뭉쳐있는 상태가 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제목처럼 하지에 생기는 하지 정맥류가 제일 많은데요. 그거 외에도 관절환이 있을 때 식도에 생기는 그런 식도 정맥류나 또 치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맥이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정맥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하지에 생기는 다리에 혈관이 파랗게 튀어나왔다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지에 생기는 게 눈에 잘 띄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게 되면은 그 정강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힐줄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리에 힘을 오래 서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리 위에 태어나는 것을 혈관을 볼 수 있고요. 심한 분들은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는 피부가 까맣게 변하면서 정맥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초반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찾으시는 분들 보면 여자분들은 미용상의 이유 때문에 너무 파란 게 보기 싫다든지 너무 튀어나온 게 이제 보기가 예쁘지 않으니까 오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좀 불편하고 다리가 너무 그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 통증도 느끼고 하셔가지고 오시게 돼서 초반에는 대부분 모양의 변화에 생기는 미용상의 증상이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서는 이제 다리가 붓고 아프고 그다음에 저린 느낌 그런 것들을 주로 해가지고 병원에 나오시게 됩니다. 예. 그냥 구불구불하기에 미용상뿐만이 아니라 또 통증도 있고 붓고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도 동반이 되는군요. 예전에 그 수업 받을 때 보면은 선생님들 네, 특히 이제 시퍼런 게 구불구불 그렇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서 계신 분들이 많은가 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갖다 보내주고 나면 그게 온몸으로 간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지에 있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중력에 이겨서 다시 심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역류하지 않기 위해서 밸브라고 있습니다. 뒤로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앞쪽으로만 갈 수 있게. 하지만 오래 서 있다 보면 중력이 오래 밑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다리 발끝까지 갔던 그 동맥혈들이 다시 정맥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중력에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이 밸브의 역할이 점점점 나빠지게 되니까 자꾸 역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뒤로 역류하다 보니까 혈관도 굵어지고 또 자꾸만 그 피가 고여 있으니까 꾸불꾸불해지면서 혈관이 늘어난 상태 이것을 정맥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게 네, 피가 쏙 지나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지 못하고 그게 이렇게 지체되어 있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밸브까지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니까 다 아래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혈관도 점점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지다가 또 꾸불꾸불하면서 많은 피를 보관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정맥이 늘어나는 상태를 정맥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다고 하는데 전체 환자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초기부터 미용상의 목적 때문에 병원을 찾기 때문에 발견이 더 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호르몬의 영향도 약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면류가 여성한테 많은데요. 여성분들이 이제 밸브도 약한 것도 이유가 되고요.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오래 서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원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스타킹 같은 거를 허벅지에 조이게 이렇게 신는 스타킹이나 또 이제 허리에 벨트를 세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딱 붙는 바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정면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거고, 유전적으로도 약간의 호르몬 영향 때문에 더 많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4655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74세 남자라고 하셨는데요. 가끔씩 발가락이나 정갱이에 쥐가 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네, 쥐가 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쥐가 난다는 건 뭐냐면 피가 원활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축구하다 갑자기 쥐나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눕는 경우들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축구를 뭐 연장전까지 한다든지 해서 오래 서 있게 되면 이 근육이 뭉치면서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을 막게 되니까 저리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자다가도 자세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같이 혈관이 얇아지게 되면서 피가 잘 가지 못해서 저리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상관없이 신경의 문제로 저릴 수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피가 뭐 손발이 저리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 동반된 상황, 뭐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어느 시기에 주로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뭐 움직여주면 금방 돌아오는지 등등의 우리가 몇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 원인이 물론 정맥류처럼 피가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진찰을 받아보셔야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면 병원에 가시면 그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면 의사 선생님 보시고 진찰해 보면 구분을 해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과로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다리에 쥐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찾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런 일반외과라고 외과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게 어느 과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시니까 네. 이제 접수하실 때 보면 대부분 그거를 안내를 해드려서 진료를 하고, 물론 이제 안내받은 과에서도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적절할 과가 있으면 연결을 해드리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으면 어쨌든 외과 계통의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 보시고 아마 구분해서 안내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다리가 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는 그냥 네, 그럴 수 넘어가도 있습니다.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근육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수축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네. 또 한 자세를 했을 때 그 자세가 혈관을 누른다든지 좀 근육이 뭉쳐있는 자세를 하게 되면 쥐가 날 수 있거든요. 또 뭐 가만히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깨는 경우도 있다고도 많이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자다가 이제 꿈에서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면서 이렇게 근육이 뭉치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쥐가 나고 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증상 또 아프시고 통증이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과 질환 관련해서 충농증이라든가 화상치료, 맹장, 치질, 대장 질환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런 증상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좀 더 심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악화돼서 많이 내원하시고요. 네. 모양상으로 그냥 그러거나 해서 남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노출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오시는데 이제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데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정도는 많이 돼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은 증상이 있어서 오시게 되죠. 다리가 저리고 금방 쉬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어서 통통하게 부어오른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정맥이 많다 보면은 피부에 또 영향을 미쳐서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이제 괴사돼 가지고 꺼멓게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통증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일만 하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셨을 때도 정맥류 때문에 그런 분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맥류의 원인은 뭔가요? 오래 서 있는다고 해서 다 이런 또 증상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제 직업군으로 볼 때는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 서서 가만히 있는 것.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근무 선다든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서비스업이 이렇게 서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고객을 응대할 때 쉬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앉아서 계시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속 다리를 갖다가 한 자세로 이렇게 일정하게 풀어주지 않고 쉬다 보면 그런 경우에도 또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이 가장 많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원인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정맥이 밸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맥이 역류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역류가 막아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그런 밸브를 망가뜨린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마 평소에 정맥류가 없었어도 임신 중에는 많이 이렇게 좀 경험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갖고 유전적으로도 밸브가 약한 그런 유전적인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게 좀 예방법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한 50분 정도 계시면 한 10분 정도는 다리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네,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오래 서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 스타킹을 신어서 이 정맥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봐서는 정맥의 밸브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킹이 네, 그리고 이제 정맥이 잘 된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올라가는 길에 혈액을 막게 되는 거죠. 정맥은 동맥보다 약간 피부 쪽으로 있거든요. 네. 똑같이 스타킹을 신어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동맥피는 가지만 정맥피는 못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벨트를 꽉 조인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이는 옷들 때문에 혈행에 방해가 되는 정맥이 잘 못 가는 경우에도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른 사람보다는 체중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체중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네, 체중에 연관이 그렇게 많은 연관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마른 분들은 정맥류를 초기에 발견해서 보일 수 있지만 또 좀 비만하신 분들은 사실은 정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져서 오실 때는 있지만 이렇게 피부에 뭐가 보여요라고 잘 오지 않고요. 좀 더 마른 분들이 조금 더 잘 발견이 되고요. 왜냐하면 피하지방층으로 해서 이 정맥이 다니는데요. 피하지방이 두꺼우면 정맥이 좀 나빠진다고 해도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못 찾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게 될 때 검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피부가 얇고 마르신 분들이 더 초기에 발견을 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한 번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요. 네. 정맥이 한번 늘어나서 변형이 되고 나면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맥이 생겼던 것들이 한번 정맥류가 돼서 모양이 망가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변화가 생겨버려서 밸브가 망가졌다든지 정맥류가 생긴 그 이후라면 그냥 정맥류가 나빠지지 않게 확인하고 보존하는 정도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40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하지 정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손가락 끝이 가끔 멍이 든다고요. 이유 없이 멍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멍이라는 것은 100% 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아. 멍은 이제 피하로 어쨌든 피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그게 외부 자극에서 있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터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혈액에 어떤 응고의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응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손끝이나 이런 데가 터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본인이 뭐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조금만 충격에도 금방 혈관이 약해서 터질 수 있게 되겠지만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멍이 들었을 때 병원을 나와보시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금방 멎으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이제 출혈에 대해서 멎지 않는 몇 가지 그런 유전적인 혈액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저절로 혈관이 터지는 건 아직 흔한 게 아니라서 자주 이런 증상이 이제 있으면 병원을 좀 코피가 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네. 혈관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정말로 피부 밑으로 자꾸 멍이 들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액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뭐 조금 피가 나는데 코피가 났는데 멈추지 않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이제 생리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잘 멎지 않고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우연히 상처가 났는데 안 멎는다. 그런 경우에 검사했을 때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주 멍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네, 한번 치료를 혈액의 좀, 응고의 질환이 있는지 혈소판의 감소를 유발할 만한 다른 병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40번님 뭐 한두 번 그런 경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주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맥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정맥류 오래 방치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네, 대부분 초반에는 미용적인 문제만 있어서 모양이 보기 싫다는 거로 끝날 수 있는데요. 이 정맥이 이제 정맥류가 심해져서 피하층을 다 정맥이 차지할 정도로 많게 되면요. 일단 피부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에 이제 탈색이 되고요. 검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 조직이 변화되면서 간지러움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혈을 해가지고 멍이 많이 드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다가 결국은 궤양이 되고 피부가 죽어서 그걸로 이제 출혈도 되고 진물도 나오고 그렇게 합병증이 심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정맥류가 오래 있다 보면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혈전이 뭐 심장으로 가거나 뇌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너무 심한 정맥류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 하지 정맥류 역시 또 예방과 조기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예방도 가능한 겁니까? 네, 초기에 정맥류가 있어서 피부의 모양이 보기 싫은 정도만 있다고 하면은요. 네. 일단 뭐 주사 같은 걸 맞아서 그 혈관에 경화제를 써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진행을 막는 것도 같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에서 그 나쁘게 유발하는 것, 뭐 많이 오래 서 있는데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한 자세로만 있는다든지 아니면 식생활에서 특별히 이제 의류를 입을 때 그렇게 꽉 조이는 걸 입는다든지 그런 것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뭐 밖에서 주사로 경화제로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뭐 레이저나 아니면 경화제를 깊은 혈관에 넣어서 환자분이 통증 별로 없이 제거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도 뭐 낮에 이렇게 시술하고 저녁부터는 활동하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초기 단계가 넘어가서 증상이 생기고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어떤 단계의 치료를 하시든지 예방하는 건 같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한번 변화가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면은 오래 서 있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오래 걷거나 등산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훨씬 더 이 혈관의 흐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면류를 예방하고 조금 더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 요법으로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술하고 나면은 완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네, 이후에 완치가 되고요. 네. 혈관을 뭐 거의 이제는 그 정면류가 된 혈관은 거의 의미가 없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레이저로 아예 이렇게 지져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버리기 때문에 완치되는 률이 높고요. 뭐 재발하는 게 모든 수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주 드물게 재발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종아리에 그 울퉁불퉁 튀어나오면서 파란색인데 네네. 꼬불꼬불하면서 그게 하지정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피부 밑으로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줄로 쭉 일직선으로 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꾸불꾸불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만져지고 또 누르면 그냥 들어가죠. 피가 더 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정맥류? 그러면 뭐가 막힌 거예요? 막힌 게 아니고요. 그 네. 혈류에 가는 길에 밸브가 이제 고장이 나서 계속 피가 쌓이는 건데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조금씩 혈관의 크기도 커지고 꾸불꾸불하게 늘어나게 돼서 피가 점점 거기에 몰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그 피로감도 금방 느끼고 발이 좀 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피부 쪽도 좀 검게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심해지는 것 같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치료와 예방하는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뭐 그거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추는 그런 압박 스타킹만 신으면서 좀 지켜볼 수도 있고요. 지금 튀어나온 게 보기 싫을 경우에는 밖에서 주사를 놔가지고 그쪽을 혈관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피부에서 그쪽으로 혈관으로 피가 안 다니니까 꾸불꾸불한 것도 없어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진료를 보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는 결정을 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보기 싫은 거는 뭐 바지 입으면 되는데 네. 거기 수술을 해서 별로 혈관을 안 가게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결정하시는 거니까 뭐 가까운 병원 상담하시면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면 그걸 예방할 수가 있죠. 그 하지정맥류가 뭐 혈액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피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피가 지나가는 정맥에 밸브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는 뭐 오래 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정맥에 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혈관에 변화가 생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유전적이에요? 아니, 술을 좀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 생활 습관은 별로 좋지 않아서 정면류를 유발할 수 있고요. 뭐 유전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생기진 않기 때문에 원인은 약간 있다고 보여지지만 뭐 생활 습관이나 그런 의류 입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발바닥 있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살이 하나도 없는데 살이 엄청나요. 그런 그 원인도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진찰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발에 살이 많다는 게 정면류를 유발하는 거랑 연관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외과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